지난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한 원자 구조에 대한 대략적 특성을 배웠죠? 오늘은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겨울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우주 빅뱅의 그 순간은 건너뛴 거예요. 근데 통합과학에서 스토리텔링은 이제 3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정식적인 학교 수업 통해서 혹은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는 짜맞추면 되고 그 중간중간 좀 어려운 내용들을 한 번은 보고 들어가야 그 내용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 스케줄을 짠 거니까 이 스케줄 맞게 쫓아올 수 있도록 하자니 원소의 주기성이라는 표현이 뭐냐 자세히 보고 갈게. 원소라고 하는 것은 성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 성분, 다시 말해서 종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문자로 표현했고요. 주기율표를 통해서 얘가 수소고 이 아이가 헬륨이고 리튬이고 베릴륨이고 이런 것들 등등등을 봤단 말이야. 표 안에 놓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가로줄이 있었고 세로줄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뭔가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가로줄에 있는 애들과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어떠한 규칙적인 성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나눠준 주기율표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주변에 그냥 박스만 딸랑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어떠한 규칙성이 있고 주기성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원소를 입자적인 성질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입자적인 성질, 그럼 여러분들은 원자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거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입자들의 성질과 그 대략적인 구성 분포를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려줬던 거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납니까? 네. 이때 여기가 양성자고 여기가 전자라면 중성 원자일 땐 이게 같았다는 거 기억하죠? 이 빈칸에 누구 들어가요? 중성자가 들어가는데 이 둘의 합이 질량수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통합과학 과정에서 어디까지 배우는지 거기까지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은 약간 깊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들 차근차근 배웁시다. 최대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소의 주기율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정의를 놓치고 가지 마세요. 1학년 때 처음 기초반은 정의를 또박또박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질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자,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원소가 있어요. 이것이 물질이 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이 갈까요? 여기서는 전자들의 재배치가 일어나요. 에너지에 출입이 따라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들었지만 원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져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났을 때 무슨 결합하여? 기억나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렇죠. 그럼 대충 기억나죠? 비금속과 비금속은 무슨 결합했어요? 의미는 모르지만 여자애들과 여자애들은 뭔가 쉐어하는 게 많다고 그랬죠. 무슨 결합? 그렇죠. 공유 결합. 이렇게 모르긴 해도 그냥 그런 결합이 있었다. 마지막 남자애들은요. 지들끼리 만나잖아. 절대 다른 남자랑 결합 안 하잖아. 이게 금속 결합이야. 특징적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기억나나 봐봐. 이온 결합은 대문자 2개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 순수한 물질을 나눌 때 원소와 뭐로 구분했어? 화합물로 구분했던 거 기억해? 원소는 대문자 몇 개? 한 종류. 화합물은 2종류.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얘가 없다고 그랬잖아. 얘만 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은 둘 다 있을 수 있어요. 원소도 있고 화합물도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결합은 원소만 있고 얘는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반복되는 거 구분을 잘해봐. 얘하고 얘하고는 얘 형태는 대문자가 하나지만 이렇게 아래첨자가 들어간 형태가 많아.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대문자 하나네? 원소이며 아래첨자 없네? 금속결합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이해 갔어?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네? 이거 원소인데? 대문자 하나니까? 근데 아래첨자가 있네? 공유결합이구나. 자, 그러면 너희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건 이런 거야. 얘가 다른 결합과 두 개의 다른 결합과 다른 점 한번 찾아봐. 얘가 없잖아. 금속이 없잖아, 이 안에. 그치? 이렇게 금속이 없는 애들이 공유결합인 거야. 알겠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얘를 안 배워요. 통합에 얘를 안 배웁니다만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거 아니잖아요. 부끄럽네. 혹시 학생의 문자일 수도 있으니 부끄럽네. 아니구나. 그럼 봐봐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 했는데 우리는 이 성분을 뭐라고 보자? 이렇게 보자 이거죠. 대문자의 숫자. 한 종류면 뭐라고 부르고 원소라 불렀고 두 종류 이상 화합물이라 불렀거든.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 성분 이것도 이름이 뭐야? 이것도 원소란 얘기야. 동음이의어야. 여기에 원소는 누구의 원소고? 물질의 원소고. 얘 원소는 원자 원소의 원소라는 거지. 저기 말은 원자 원소의 원소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알았어? 그 원소를 박스 안에 딱 넣어가지고 이쁘게 규칙적으로 배열한 게 뭐예요? 주기율표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을 조합해서 이제 화학식이나 이런 데 물질로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원소나 화합물. 지금 그겁니까? 여기 지금까지 알려진 원소들 약 110종류인데 여러분들 주기율표 세보면 그럴 거예요. 101번부터 이상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고요. 그 전까지는 자연계에서 발견된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물질은 말 그대로 다양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이냐, 비금속과 비금속이냐 혹은 금속끼리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물질에는 지구에 대기가 있는데 구성 원소가 이렇대요. 그럼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엔 일단 이 물질이 원소고요. 금속이 없잖아요.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보는 거죠. 알았어요? 다시요. 산소도요.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O2. 됐어요? 금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주기율표를 자주 본다는 얘기는 금속과 비금속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금속이 아니면 다 비금속인데 여러분 비금속이 훨씬 주기율표에서 작습니다. 보면. 주기율표 선상에서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잠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주기율표 보면 녹색 있죠. 녹색. 약간 연한 연두색. 이게 얼마 되게 차가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그 베이지색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다 금속입니다. 걔들이. 이게 현재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죠. 남자가 많고 여자 적고. 큰일 났죠. 갑자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참 나쁜 건 남자가 70%고 여자가 30%인데 꼭 어떤 남자한테만 여자애들이 다 몰려요. 그죠? 그 신기하게 같이 이렇게 서로 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음이 아파요.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입니다. 얘가 상식입니다. 대기 중에 78%예요. 질소가. 얘가 21%고요. 나머지 약 한 1% 안에 아르곤도 들어가 있고 CO2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대기는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기체죠, 기체. 그럼 기체는 대부분 무슨 결합 물질이다?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여러분, 이런 기체들을 우리는 뒤에 가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들어는 봤죠? 분자라고요. 그러니까 분자는 무슨 결합하는 아이들이에요? 공유결합하는 아이들이에요. 따라서 금속이 없어요. 원소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이원자 분자 형태다라고 부르죠.
자, 지구는 뭡니까? 여러분, 지구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되게 막막한데 지구는 그냥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직권. 뭐예요? 지각. 지구 땅덩어리. 그 안에는 철이며 산소며 규소며 마그네슘 이런 등이 많은데 요거 한번 볼래요, 여러분? 철, 마그네슘. 얘들은 자체가 물질이죠. 그러다 보니 무슨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원소예요. 원소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여러분들 보시면 12번이에요. 둘, 여덟, 그 다음에 또 몇 개 있어요. 8 있잖아요. 2, 8, 8, 2 이런 식으로 분포해야 20번이. 그럼 2, 8, 8 그 줄에 속하는 거예요. 12번이니까. 아, 세 번째 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마그네슘, 철은 얘도 원소고 얘도 원소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는 아래 첨자가 있고 얘는 없죠. 이게 금속 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철 그러는데 기체 이런 놈은 없겠죠. 그죠? 아, 질소로 맞았더니 아파요. 철로 맞았더니 아파요. 어떤 게 좀 공감이 가요? 철로 맞는 게 아픈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경험을 할 게 있다면 이걸로 맞아도 아파요. 선생님 군대 있을 때 그걸 느꼈어요. 그 바람을 맞잖아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대민 지원해가지고 그 군인에 있을 때 그 농사 이런 걸 도와주러 나가요. 그 부탁을 하면 그 주변에 농민들이 갑자기 어떤 트럭을 타라고 하더니 군용 트럭을 타라고 하더니 이제 고참들이 장난을 한 거죠. 저희한테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 이렇게 뒤에 트럭이 있고 앞에 이제 운전자가 타고 이 트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 뒤에 탑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로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군용 트럭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다 얼굴을 내밀이라는 거예요. 2명 나랑 이제 쫄다가 둘이니까. 그리고 삽을 들었는데 앞에다 이렇게 삽을 이렇게 하래요. 총처럼.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차가 부흥 가요. 아, 괜찮았어요. 아, 부대만 있다가 주변에 민가도 보고 막, 오, 뭐, 아가씨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가는데 이 트럭이 갑자기 새끼를 쓱 들어가더니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고속도로 가면 최소 80이잖아요. 근데 고개를 못 넣잖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 내밀고 80으로 갔어요. 근데 뭐 80만 가요? 100도 가고 120도 가겠죠? 그거 도착을 했어요. 한 20분 날리다 도착했는데 내렸는데 옆 친구 얼굴이 수박인 거야. 막 얼굴이 이만해요. 막 빨갛고. 저도 그랬던 거예요. 얼굴이 열이 너무 많이 나가고 너무 아파갖고 한 30분 고생했어요. 뭐죠? 바람도 입자라는 얘기예요. 그 기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걸리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뭐 여학생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머리가 날리잖아요. 이 입자들 때문에 그런 건데 얘도 입자이기 때문에 일단 힘은 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세면 초당 8km 정도 속도를 내면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인공위성이. 그 정도를 대기권에서 돈다. 예를 들어 12km 내에서 돈다. 타버려요. 에너지가 너무 세서. 그래서 보통 인공위성은 300, 400 정도 10권에서 돌아요.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느껴보세요. 아무튼 그냥 맞는다면 이게 아프다. 알았습니까? 이게 아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는 O2지만 요 산소는 어떤 형태냐? 요런 형태예요. 이거 순수한 물질이에요. 원소입니까? 화합물입니까? 화합물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린 게 얘죠. 얘가 규소잖아요. 규소? 근데 우리 주기율표에서 제가 얘들은 뭐라 했어요? 금속도 비금속도 아닌 그 병신 이랬잖아요, 얘들. 그래서 쌤 이거 무슨 결합인데요? 그러면 이건 공유결합이라고 해야 돼요. 여자랑 결합했잖아요. 공유결합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대부분 소로 끝나면 그냥 비금속 취급하면 좋아요. 소로 끝난 애들은. 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플루린도 하다못해 불소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땅 속에 있어요. 너희들 땅 속에 있는 애들을 뭐라 그러죠? 광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혼합물입니다, 여러분. 혼합물.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가 광물을 캐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포함된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규산염이라고요. 규산염, 비규산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iO2 이
값이 높은 애들, 지각을 이루는 물질 중 높은 광물들은 약간 밝아요. 투명하고, 이 장석류거든요. 그런 류들이. 근데 이것들이 적게 포함되면 아무래도 비규산적으로 하면 어두워요. 흑운모 뭐 이런 것들이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 나중에 배워요. 직권에서. 근데 지금 이렇게 알아두면 그때 가서 낯설지가 않다는 거지. 얘들은 지각에 SiO2, O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규소가 그 다음 많을 정도로 지각에 있는 광물들, 하다못해 철광석 같은 거 막 캐도, 거기서 우리가 철만 쏙 빼서 쓰잖아요. 그런 거 막 캐도 그 안에 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철은 사실 지표에도 있지만 저 핵에 더 많아요. 핵.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의 저 안쪽 핵. 거기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보라는 거죠. 아, 땅 속에 얘로 있는 거야. 이게 철광석이거든요. 아, 그래, 이걸 철광석이라 하자. 광물이라 하자. 그럼 여기 SiO2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보고 딴 거 모르겠고 대문자가 두 개니까 뭡니까? 화합물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었잖아.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겠구나.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아셨어요? 다시 말합시다. 화합물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속이 들어왔네? 공유결합 아닌 거예요. 분자가 아닌 거죠. 이해 갔어요? 금속이 들어가면 무조건 분자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까? 분자가 아닌데 화합물이네? 이온결합. 분자가 아닌데 원소네? 금속결합인 거죠. 아시겠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어렵고 힘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해했다. 1학기는 1등 나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구분을 잘 할 줄 알면 암기는 그 다음 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았지? 이거 화합물이지? 이거 금속이지? 이온결합이야. 남녀니까. 알겠지? 마그네슘도 땅속에 이렇게 존재한다. 아래 첨자가 몇 대 몇 들어가는 건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화합물이야. 마그네슘 금속인데 이온결합이구나. 끝이야. 이게. 됐죠? 자, 생명체라는 게 우리 몸이죠. 뭐 여러분 생명 그러니까 동물만 생각하지 말고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조류체는 뭔지는 모르죠, 여러분들. 김 먹어봤어요, 여러분? 김? 다시. 그렇죠. 다시 다는 그 조미료 이름이에요, 여러분. 네, 다시마. 그쵸? 해조류라고 하죠, 해조류. 미역. 얘 식물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학생들 중에 얘들 다 식물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동물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게 끓이면 어때요? 국물이 끝내주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시금치국 끓여봐요. 된장국 끓여봐요. 맑죠, 맛이. 근데 이 미역국 이런 거 끓이면 국물이 진합니다. 왜? 고래가 아이를 낳고 미역을 뜯어 먹겠어요. 미역은 동물도 아닌 식물도 아닌 해조류라고 그래요. 걔들은. 약간 동물성에 가까워요. 원형세포에 가까워요. 알겠어요? 식물하고 혹시 다릅니다, 걔들. 근데 광합성도 하고 막 일하죠, 걔들. 그래서 애들이 식물이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식물이 아니에요, 걔들은.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류들, 이런 것들이 생명체인데 그 안에 이런 원소들이 있더라. 그럼 생명체 안에 이런 애들이 그냥 원소로 존재하냐? 아니죠. 물질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다 이런 거 썼어. 아우, 복잡해. 아우, 환장해. 뭐야? 대문자가 2개 이상이지? 누구야? 화합물이고, 여기에 금속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무슨 결합했어? 공유결합이니까 분자야, 이건. 이렇게만 봐두라고. 니들이 원소기호를 다 외우지는 말고. 알았지? 얘는 분자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되느냐? 얘가 돼. 여러분, 이거 들어봤니? 뭐의 이니셜일까?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얘도 이렇게 촌 이러고 외우잖아. 그러니까 중학생 때, 중학생이지. 아니면 뭐, 그람당 킬로칼로리 이런 거 외웠지. 얘가 뭐예요? G9잖아, G9. 9킬로칼로리. 그래서 얘가 4, 얘가 4. 사탄이 지구에 내려오면 사단 난다 이러고 외우잖아.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잖아.
이게 킬로칼로리야. 그람당 킬로칼로리. 사탄, 지구, 사단 뭐 이런 거 외우잖아. 얘들이 딴 건 없겠고 여기에 금속이 있냐고. 없지. 그럼 공유결합이 고분자에 해당되는 거야. 분자량이 큰 애들은 고분자라고 해. 그래서 고분자가 별게 아니야. 너희들 대학교 가면 고분자 공학과 뭐 이런 거 있거든. 뭐지? 무기재료 공학과가 어떤 웨폰, 무기 만든다고 생각 그게 아니라 유기의 반대말이 무기야. 그러니까 C가 포함된 물질들이 유기공학이고 C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들이 무기화학이야.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무기공학이야. 무기 만드는 데가 아니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은 고분자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분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는 오늘 뭐만 배우지? 아, 금속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지? 공유결합 물질이냐 아니냐로 먼저 구분도 하고, 그 다음에 원소하고 화합물이 있는데 그 중에 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원소가 됐든 화합물이 됐든 그걸 분자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오버 스케일을 키울 거야. 알겠어? 분자가 무슨 결합이라고? 공유결합이야. 어떤 원소가 없다고? 금속 원소 없는 거야. 이해갔니? 그런 것들이다. 자, 생명체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물질로. 그래서 우리 생명체, 우리 몸속에는 대부분 공유결합체가 많아. 공유결합체가. 공유결합체가 많은 이유는 뭘까? 이온결합체나 금속 등은 물과 쉽게 반응하거든? 우리 물과 반응 잘 안 해. 어? 물과 반응 잘하면 웃기겠다. 그지? 목욕탕 들어가면 뼈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물하고 안 친하잖아. 그러니까 때도 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런 식의 유기체적인 특징. 그러니까 비에 녹지 않는 거지. 유기체들은. 비 오면 홀랑 너무 웃기겠지, 그니? 근데 소금 같은 건 물에 잘 녹잖아. 이런 것들이 이온결합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 알았지? 자, 또 이제 쭉쭉 가면서 천천히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응용해보자. 원소를 분류하는데 금속과 비금속, 이제부터 이제 점점 우리가 막 외웠던 게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야. 남자, 여자 누구라고? 남자, 얘는 누구라고? 여자였던 거야. 금속, 비금속 중에. 왜? 금속은 전자를 내어놓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금속 원소들은. 알겠어? 그리고 비금속은 전자를 받는 애들이 많아. 전자를 내놓게 되면 양이온이 돼. 얘는 음이온이 되는 애들. 알았어? 그런 성향이 강한 애들이 금속과 비금속인데, 자, 금속 봐봐. 금속은 그 물질 자체가 이런 성질이 있다. 봐봐라. 이런 특징을 띠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얘들아. 물질이 돼야 이런 성질이 있다고. 여기서 설명하는 말들은 원소를 설명하는 말인 것 같잖아. 근데 금속들은 봐라. 이런 금속들은 내가 원소라고 이렇게 써놔도 너희들이 외운 거 알았어? 그지? 니들 외운 거 20번 원소 중에 요 5개가 금속인데 이렇게 원소로 써놔도 얘들은 물질의 금속인 거야. 그냥. 왜? 얘들을 이렇게 대문자 하나로만 표현한다 했잖아. 원소 자체가 물질인 거라고. 그래서 무슨 결정? 금속 결정이라고 그래. 이런 금속 결정은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도 변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들어봐. 금속은 전류를 잘 통하는 건 알지? 전기 잘 통하는 거. 그리고 니네 칼 같은 거 뭐를 두드려서 만들어? 금속을 두드려 만들잖아. 그치? 유리 깨진 거 들고 싸우면 양아치잖아. 병 깨고 덤비면 양아치잖아. 근데 이렇게 칼 열심히 이렇게 뚱뚱 쳐갖고 긴 칼 들고 덤비면 군인이잖아. 무사 갖고. 아, 물론 좀 짧은 것도 그것도 양아치죠. 과도 들고 덤비고 그러면. 아, 과일을 깎아야지 어디를. 그죠? 물고기 이렇게 살 바르고 이런 거 횟집에 그 칼 들고 덤비면 그것도 깡패잖아. 긴 칼 들고 있으면 뭐 있어 보이잖아. 무사 갖고. 그죠? 결국 뭐냐? 두드리면 퍼진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을 이렇게 불러요. 뭐라 불러요? 전성. 아,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무슨 소리지? 니네 김치전 먹을 줄 알아? 파전 어때? 괜찮아? 안 먹어? 녹두전 어때? 감자전.
해물파전. 파 들어갔어. 해물파전. 아, 좀 덤벼볼 만해? 고구마 골라 먹어, 그지? 내가 지금 말한 이것 음식들의 공통점이 뭐지? 넓게 피잖아. 그게 전성이야. 넓게 피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금속을 이렇게 프레스를 가하면 넓게 필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 너희들 이렇게 허리 숙여갖고 손바닥 다? 바닥에? 안다? 난 여기도 다. 아니, 이거 가잖아, 이게. 왜?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눕는 거? 아이, 그건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 바닥에 손바닥이 딱 닿으면 뭐가 좋다고 올라요? 그죠? 유연성이 좋다고 그죠? 딱 내리면. 유연하죠? 뽑힘성이, 우리나라 말로. 허리를 뽑는, 참. 했던 퍼짐성. 이것이 뭐라고? 연성이? 뽑힘성. 알았어요? 전성과 연성이 금속은 좋아요. 금속 결합은 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데 금속 지들끼리 결합하다 보니까 전기장이 살짝 서로 겹쳐요. 근데 그 전기장이 유지되게 만드는 게 누가 돌아다녀요? 거기 전자가 돌아다녀요. 알았어요? 금속에서 어떤 한 금속 이온에 붙잡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를 무슨 전자라는 줄 알아요? 이 말 끝을 합치면 되는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 자전. 아이고 좀 늘려봐요. 한자씩만 늘려보세요. 자유전자 이렇게. 그걸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얘들은 넓게 늘려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자석을 가까이 되면 물론 자석이 세죠. 멀리서 당기죠. 더 멀리서 당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력이나 전기력은 멀리 떨어져도 어때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유전자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해서 전기장이 안 끊어져 가지고 막 당겨도 당겨져요. 어느 정도는. 물론 너무 당겨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실제로 전성과 연성의 성질이 금속이 있기 때문에 외부 힘을 안 받아도 온도가 높아지면 약간씩 변해요, 애들이. 그래서 철로 있죠, 철로. 니네 철로 보면은 가다 끊긴 거 알아요? 철과 철 사이에 이렇게 끊겨 있는 거. 철끼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철 레일이에요, 여러분, 레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알았어? 이 위를 철이 타고 지나가는 건데, 레일과 레일 사이에 이렇게 떨어뜨린다니까, 이렇게. 이 공간을 놔요. 왜? 여름철이 되면 팽창을 해요, 애들이. 좀 늘어나. 겨울철이 되면 수축을 하고. 그래서 얘들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으면 엿가락처럼 휘어요, 얘들이. 팽창률이 서로 다르면.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떨어뜨려 놓거든? 근데 도로도 그래요. 여러분, 다리 딱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세요. 도로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공간이에요, 이게. 시멘트 이게 공간이에요. 딱 붙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왜? 붙어 있으면 여름철, 겨울철에 시멘트조차도 팽창을 해요. 뒤틀려요, 도로가. 그래서 딱딱 도로가 이렇게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이제 땅이고, 요즘에 요런 공법을 많이 써요, 다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공법. 그죠? 그럼 여기를 다 조각 내놨어요, 이렇게. 판을. 그래, 애들이 여름철, 겨울철에도 안 뒤틀려요. 이런 거죠. 금속이 그게 특히 심해서 그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 보면 뭐야? 모양만 변한다. 힘을 가하면 모양만 변한다 했는데 요것이 퍼지는 거. 전성. 그 다음에 쭉 늘어나는 거. 뽑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포일 있죠? 알루미늄 포일은 전성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넓게 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구 같은 경우는 얘의 성질을 이용해서 녹였다가 다시 수축시켜서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회로기판, 이거 전도성이 좋은 건데 보세요. 특유의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이동시키고 힘을 가했을 때 모형이 잘 변형되는 거 금속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유전자 존재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존재해서 자유전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알았죠? 광택은 빛을 받잖아요. 그 외곽에 있는 그 자유전자가 빛을 산란시켜요. 알겠어요? 빛을 산란시켜서 저렇게 광택이 있는 거지. 금속인데 광택 없는 금속 본 적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 어때요? 금. 꿈을 꿔봤어요? 금? 금덩어리에 있는 꿈? 꿔봤습니까? 전 지금까지 평생에서 꿔본 적이 없어요. 아, 똥 이런 건 자꾸 꿨거든요? 근데 그 똥이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예, 똥을 보잖아요. 재물이 붙어요. 아, 그러게요. 똥 속에 금덩어리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갖고, 어떤 똥통에서 부르는 꿈,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꿈이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돼지 꿈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용띠가 꾸는 돼지 꿈은 흉몽입니다. 용의 코가 누구 생겼어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막 기가 막히잖아요. 막 사슴의 뿔에 막 살벌하잖아요. 여의도 넣고 혀에 막. 근데 코가 누구 닮았어요? 그래서 용이 돼지를 되게 싫어해요. 원진살이에요, 살적으로서. 그래서 용띠는 돼지 꿈을 꾸면 흉몽입니다. 알겠어요? 여튼 그렇게 광택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금속이더라. 그게 자유전자가 빛을 산란해서 열을 잘 전달하고 전기가 잘 통하는 것 또한 전자가 움직여서 그래요. 알았죠? 중심 양용은 움직이지 않는데 전자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로 전류가 흐르죠.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퍼질 수 있고 뽑힐 수 있다. 모양을 자유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알루미늄 포일이 대표적이잖아. 이거 확 꿇어 던지면 아프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알아두시고, 회로기판은 금이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컴퓨터 CPU 있죠? 장치. 그거 다 금이에요. 그렇다고 와! 집에 가서 삭삭삭 재료값도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굉장히 얇게 수만 분의 1mg으로 얇게 핀 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잘 통해요. 기판 재료로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비금속. 여자잖아, 여자. 그지? 얘들을 가만히 봐봐. 열을 잘 전달하고 이거 다 무슨 얘기야? 그냥 물질이라고. 비금속을 이용해 만들어낸 물질이 이런 성질을 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원소는 성질을 말할 수가 없어. 원소는. 알았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너희들은 다 각각 이름이 있잖아. 이름 있어 없어? 있잖아. 니들 다. 자기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물질의 이름이잖아. 물질이 물질을 부르는 이름. 사실 니들은 물질이라고 안 해. 니들은 유기체라고 얘기해. 물질의 단위를 넘어선 거야. 물질과 물질이 혼합해서 또 다른 유기체가 된 거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고. 그런 게 어디까지냐면 식물까지야. 우리 식물 같은 것도 유기체라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는 거야. 물질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지닌 어떤 덩어리 군단을 말한다면, 유기체는 그것들이 뭉쳐서 된 것들이야. 사실 유기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 궁금증이 든다면 그게 진짜 화학이거든. 생명체라고. 생명체. 스스로 오토바이가 한 대 있어. 오토바이가 이런 거 있잖아.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 안 하냐? 하지. 왜? 오토바이 시동 안 살려줬을 때 땅 때리면 엉 하고 살려지잖아. 외부 자극에 반응 보이잖아. 그자. 그리고 걔도 사람처럼 호흡을 해요. 연료를 집어넣으면 그거 태워서 가잖아. 뭐 별다를 게 없잖아. 그리고 걔도 진화를 해요. 왜? 2012형 그지? 알리 데이비슨 모델이 다르고 2024형 모델이 다르잖아. 진화도 한다니까.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뭉칠해지는 게 물질하고 어떤 유기체의 성질을 막 헷갈리는데, 유기체 중에서도 자,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성이 있어요.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알았어요? 생물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를 나중에 배울 때 보면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워요. 이게 생물체냐 비생물체냐, 무생물이냐 생물이냐, 오토바이가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당연하지. 근데 가만히 생물의 성질을 갖다 비교해 보면 다 돼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결정이고 오토바이가 무생물의 증거를 대라고 애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걔는 애를 못 낳아요. 오, 그죠? 그러면 폐경기 들어선 할머니는 무생물이야? 애 못 낳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러한 미묘한 사건을 딱 가를 수 있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한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어설프게 아내들끼리 싸워, 항상 보면. 내게 맞다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근데 진짜 어떤 애가 와서 딱 선을 그어버리잖아? 그럼 그 둘은 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아무도.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여기 있는 원소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건 그 원소가 합쳐진 물질이고 이거보다 더 큰 개체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물질만 보는 거지. 쉽게 말해서 뭐 CO2 이렇게 가벼운 것들, 뭐 H2 이런 것들. 지금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비금속 분자가 많아. 분자. 알겠어? 분자들이 그래. 왜? 분자들은 얘기했잖아. 공유결합한다는데 뭐를 공유할까? 아, 모르면 전자야.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야. 우리 지금 화학하고 있잖아. 전자를 공유하는 게 공유결합이고 전자를 주고받는 게 이온결합이야. 전자를 방치하는 애가 금속결합이고. 알았어?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도 분자들을 일컫는 말이야. 물론 이건 분자가 아니거든. C는 공유결합을 해. 그런데 얘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덩어리로 존재해. 쉽게 말해서 C가 얘도 있고 누구냐 이거?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둘의 가치는 어때? 천차만별이지. 너네 그 있어 없어 지금? 이건 있어 없어? 어디서 보여줘봐. 그래, 샤프신 맞았어. 그거야. 다시 말하면 흑연이라는 물질과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은 둘 다 분자가 아니야. 왜?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 CO2처럼 막 혼자 다닐 수 없고 H2처럼 혼자 다닐 수 없어. 하다못해 니들 염색체라는 거 갖고 있지. 보여줘봐. 좀 부끄럽지, 그지? 뭘 어떡하라고요, 그지? 염색체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염색체도 DNA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DNA가 굉장히 길거든? 그러니까 1번부터 23번이라고 배웠잖아, 염색체. 1번이 제일 커, 덩치가. 그럼 DNA가 제일 길다는 거고, 거기에 유전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런 것처럼 길더라도 하나,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분자야. 걔는 좀 덩치가 크니까 고분자라고 말하지. 그런데 얘들은 길지만 연속적이야.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흑연 같은 것들은 원자결정이라고 불러. 물론 아까 잠깐 배웠던 니네 SiO2 있지, 아까 광물, 규산형 광물, 그것도 분자가 아니야. 그 뒤에서 이제 사단을 가서 배워, 니들이. 연속적이라는 거. 지금은 다이아몬드나 흑연 이런 애들이 다 공유결합 하는데 요놈만 전류를 통해요. 그래서 탄소막대 그럼 전류를 통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건 탄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의 성질. 탄소가 일단 전류를 통한다는 건 흑연을 제외한 나머지 다 분자들은 분자의 결합에, 공유결합에 제가 갖고 있는 탄소를 다 써요. 그 전자를 참. 그 전자들이 다 잡혀 있다는 거야. 공유되어 있으니까. 알았어? 근데 흑연은 그 중에 안 잡힌 전자가 하나 존재할 수 있어. 걔가 꼭 금속의 자유전자처럼 왔다 갔다 움직여. 알겠지? 그래서 흑연만 전류를 통한다. 가끔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알았죠? 자, 실온의 상태. 이 실온이라는 건 20도씨를 말하거든. 상온은 한 25도씨고. 그러면 대부분 평상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체, 이게 정답이에요. 대부분 기체로 존재하고요. 기체로 존재하는 애들은 100% 공유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고체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유결정 중에는 고체로 존재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이오딘 같은 경우요. 이 아이오딘도 고체로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액체는 있느냐? 없어요. 아이오딘은 고체 아니면 기체예요. 니들 그래도 이 상온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걸 가만히 보면 너희 드라이아이스 본 적 있어요? 드라이아이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 서리원. 그죠? 걔들이 몇 시간 가시나요? 막 물어보면 8시간 덤풍 무주고 막, 그죠?
그 CO2도 고체잖아요. 근데 액체가 없어요. 걔는 5.6기압 정도 가야 액체가 돼요. 근데 현재 우리 지금 지구는 몇 기압이야, 다? 1기압이잖아.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아니면 기체밖에 없어, 이산화탄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체나 기체로 대부분 존재하는데 신기한 게 액체도 존재할 수 있죠. 대표적인 누구예요? 물이요. 물이 H2O잖아요. 분자예요. 물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가다 보면 밟고 넘어지는 뭐도 존재해요. 얼음도 있죠. 그죠? 게다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그 창문에다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러라고 꽁꽁꽁 못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보내는 게 수증기잖아요. 근데 이 수증기가 하면서 창문에 이슬로 맺히죠.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그죠? 실제로 저기 러시아 가면 했는데 얼음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되게 추운 나라,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 분자들은 상온에서 굉장히 많은 고체액체 기체 모두 존재할 수 있는 형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오래 냅두면 사라지겠죠. 얼음 오래 냅두면 녹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철은 기체철 본 적 있어요? 기체철? 액체처럼 본 적 있죠,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용광로. 용광로에서 못 봤어요? 와우, 살벌합니다. 철 국물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금속 원소들은 이런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브로민은 액체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실제로 물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브로민은 적갈색의 액체로 존재하거든. 여기 있는 애들 봐봐요. 수소, 자동차 연료래요. 여러분 H2 이게 엄청 잘 타요. 이 수소기체를 여러분 제가 산소를 갖다 대잖아요. 어떻게 되냐? 펑 하고 터져요. 뭐가 될까요? 수소 산소랑 만났어요. 뭐가 될까요? 얘가 된다고요. 얘 누구예요? 예, 얘가 돼요. 수소가 다 되면 펑 하고 터지면 그 시험관 주변이 물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 신기하죠? 이렇게 수소들이 그렇게 잘 타요. 잘 타다 보니까 연소성이 좋아서 열 효율이 좋죠. 근데 잘 탄다는 건 뭘 의미하기도 해요? 위험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수소 연료 자동차가 있잖아요. 아직 상용화는 돼 있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터지면 무섭잖아요. 핵폭탄보다 수소폭탄이 한 10배 더 세다는데 네 집 옆에 수소 연료 저장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무섭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LPG도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기피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좋아진 거지만 LPG 연료를 주입하는 곳이 주택단지 옆에는 없어요. 그럼 저기 하천 주변에 하나 있던가. 봐봐요. LPG 써 있는데 봐봐요. 외단지에 있어요. 외단지에 LPG.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니 그게 안 터지는 건 알겠어. 근데 무섭잖아요. 폭발하면 살벌하잖아. 그래서 수소 이것 요즘에 연료 충전도 국가가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피할 거려. 자동차 폭발하니까 놓고. 그래서 지금 그냥 국가가 해라 그러니까 막 지하 뭐 주차장 같은 데 아무 데도 한 군데는 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연료로 쓰인다. 수소는. 그 다음에 탄소는 연필심 봤지? 흑연. 이런 것 좀 있으면 좋은데, 그지? 다이아몬드. 얼마나. 다이아몬드 잘 못 그래. 뭐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못 그래요. 질소는, 너네 공갈빵이라고 알아? 공갈빵? 왜 공갈빵이야? 과자가 공갈 과자지, 요즘에. 그 질소 과자라고 하잖아, 니네. 열면 거의 과자는 요만큼 있고, 그지? 이 질소가 정말 안정한 기체라 과자한테 전혀 다른 세균들이 들어가지 않게 얘가 다 보호를 해주는 그 질소 기체야. 근데 니들은 그게 원치 않잖아. 보호하는 것도 둘째 치고 양이 많아요. 그치? 근데 요즘에는 질소 함량이 너무 높아서 질소 기체가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게 과자가 부서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과자가 부서지지 않는 효과. 그래서 그들의 변명도 이해가 가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지들끼리 충돌해서 과자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소기체를 꽉 채워놓으면 과자가 안 부서지고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상하지 않죠. 얘들이 꽉 차 있으면 병원에 이런 게 잔뜩 들어갈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게 짱이죠. 그죠?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질소기체. 다 얘들은 지금 물질로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존재할 거고 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질소기체라면 문제는 얘는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죠. 흑연으로. 근데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런 것들 합친 거 봐봐요. CO2, H2 니들이 제일 많이 본 거잖아. CH4 메테인 가스 이런 거. 그죠? 대문자가 두 개씩이니까 다 뭐라 불러야 돼요? 화합물. 그러니까 이렇게 금속만 안 있으면 그냥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비금속만의 공유결합 물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자, 이제부터 니들이 그렇게 아까 족이 뭐냐고 저한테 막 주기가 뭐냐고 했던 주기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기율표가 어떤 거냐? 주기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해. 이렇게 써 있어. 이 주기율표의 역사를 보잖아. 학교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알려줘. 주기율표는 초기가 있고 그리고 쭉 나와서 뭐가 있을 것 같아? 현재가 있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 이걸 생각해야 돼. 초기보단 현재가 원소를 많이 발견했지. 그전에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럴 거야 라는 규칙이 많아. 그래서 첫 번째가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이름도 참 어려워. 그때까지 발견된 원소들 중에 성질이 비슷한 걸 묶었어. 그랬더니 3개씩 묶이더라는 거야. 이게 새쌍 원소설이야. 얼마 발견되지 않았죠. 1번부터 20번 사이 원소들이나 가까스로 뭐 발견됐을 수 있어. 그리고 21번부터 한 40번 사이 구리나 아연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 여러분들 이미 구리는 언제부터 썼어? 어떤 시대? 청동기 때부터 썼잖아. 아, 청동기가 언제인지는 알지, 얘들아? 청동기 다음이 뭐야? 철기지? 아, 구석기, 신석기로 따지지 마시고. 아, 이거 좀 어렵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도 철기거든, 사실은. 철이 주 원료니까, 우리한텐. 그 당시에서 새쌍 원소설 했는데, 요렇게 묶어놓은 거야.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 얘들이 주기율표상에 어디 있나 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요 첫 번째 줄, 세로 줄에 있지? 얘가 원자량이 얼마냐면 7이다? 얘 원자량이 39다? 둘 더하면 얼마냐? 46이지? 그 2로 나눠봐. 얘 원자량이야, 그게. 이런 식의 규칙성을 가진 거야, 걔들끼리. 알았어? 이것끼리 묶어갖고 새쌍 원소설이라고 부른 거지. 그러다가 류렌즈라는 과학자가 나와. 이 사람이 8번째마다 원소들이 새롭게 바뀐다, 그 규칙성이 나온다는 걸 알아내. 원소가 많이 발견되면서. 너희들 보면 두 번째 줄에 8개지, 원소가. 3번부터 10번까지. 근데 세 번째 줄부터 또 8개지. 11번부터 18번까지. 이런 걸 옥타브 썰이라고 그래. 여기서 옥타브라는 표현을 잘 봐봐. 옥트. 접두사잖아. 그치? 8이라는. 문어가 뭐야? 영어로? 맞아. 옥토퍼스. 다리가 8개니까. 그치? 파름개가 뭐야? 옥타브잖아. 파름개. 도레미파 솔라시도. 뭐 노래방 가서 엄청, 에? 뭐, 3옥타브를 넘나드는, 뭐 이러면서 막, 지가 마치 소양의 청어처럼 막. 그죠? 걔 진짜 노래 잘하더라. 그렇다고 옥타브 이질하지 말고, 그거는, 월이 뭘 알았어? 옥트라는 단위가 그 8개. 그래서 옥텟 그러면 8전자 규칙이야. 옥텟. 알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나와. 응? 멘델레프. 이 사람은 원자량 순서대로 물질을 쭉 나열하기 시작해. 그랬더니 현재 주기율표 같은 주기율표가 나타난 거야. 근데 이 사람 이론이 잘못된 건 니네 거기 18번 가봐봐. 18번. 혹시 원자량도 써있나? 안 써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18번이 아르곤인데 얘가 원자량이 40이야. 근데 19번은 칼륨인데 원자량이 39야.
이 사람 의견대로 온다면 칼륨이 아르곤 자리로 와야 돼. 근데 비활성 기체가 아니거든. 안정한 전자 배치가 아니야, 칼륨이. 그 성질이 막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폭발하고 난리 피는 건 칼륨이야. 아르곤이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랬다가, 현재 주기율표를 말하는 사람, 모즐리라는 사람이, 모즐리. 이 사람이 원자 번호 순서대로 현대의 주기율표. 원자 번호면 양성자의 숫자야. 니네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숫자야. 그래서 그 양성자 숫자랑 누구 숫자랑 같아야 되지? 그렇지. 전자수랑 같아야 되지.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의 학문이지. 그 전자가 규칙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아야 돼. 니네가. 아, 이거 왜 같은 족이지? 화학적 성질이 왜 비슷하지? 그럼 전자 배치에 대한 어떤 뭐가 특징이 있을 거라고. 그걸 찾아내는 게 주안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모즐리까지 와서, 근데 이제 나중에 니네가 베리셀리우스라는 이름도 들었거든. 베리셀리우스 어디서 들어봤냐? 못 들었니? 원소의 기호를 통일시킨 사람이야. 전 세계적으로. 니네가 이렇게 하면 어떤 원소야? 이거 외국에 가도 수소라고, 하이드리진이라고 그래. 이거를 통일시킨 사람이 베리셀리우스야. 옛날엔 그럼 어땠냐고? 아마 니네 돌턴의 원자론 배웠지? 돌턴의 원자론. 돌턴. 닭봉쟁이 아저씨 이러고 배우잖아. 뭐,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이다. 틀렸다. 뭐 이러면서. 돌턴 아저씨 원자론이 있거든. 그 사람이 말한 원소 기호 봐봐. 되게 웃겨, 막. 검은 동그라미 점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들마다, 그러니까 뭐냐. 그 주술사, 그렇게 모르려나? 마법사, 알았어? 마법사 그분들이 호그와트에서 지 롯데로 자기 원소기호를 만든 거야. 그걸 통일시킨 사람, 베리셀리우스야. 그러니까 모즐리라는 사람이 요렇게 만든 게 현재의 주기율표다. 자, 성질이 주기적으로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되풀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주기적 성질이야. 니들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주기운동. 그래, 진동운동이 주기운동이야. 너네 혹시 삼각함수 배웠어? 사인함수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코사인, 사인 안 배웠어? 배웠죠. 잘 봐. 너희들 수학을 하더라도 거시적인 수학을 한번 배워봐. 거시적 수학을 배우면 왜 우리가 미시적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이유를 알거든? 봐봐라, 내가. 패턴이 어떠냐? 반복적이잖아. 이게 주기함수라고. 패턴이 반복적인 거. 그래서, 봐봐. 여기가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사인함수야. 얘들은, 봐라.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뭘 것 같아? 그래, 각도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진짜로. 무슨 얘기냐? 얘가 각도를 이렇게 돌리잖아. 이게 90도까지지. 그럼 요 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값을 갖는다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땐 또 이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이 값을 갖고.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도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그지?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 이거 코사인 함수야. 얘들은. 알겠냐? 이거 물리학에서 다 얻어낸 값이야. 물리학에서. 이거 힘을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해. 얘랑 일치해서 가면 10N의 힘을 가면 10N을 모두 받는데 여기 가는 건 여기인데 이렇게 각도를 점점 키우잖아? 각도를 점점 키우면 힘이 준다는 거야. 뭘로?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힘이 준다는 거야. 뭐냐? 각도를 키우면 얘가 요 힘밖에 못 낸다는 거야. 각도를 더 세우면 요 힘밖에 못 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90도를 키우면 힘 뭐야?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 이게 사인 함수야. 이게. 참, 이게 코사인 함수. 소리. 코사인 함수. 그러니까 실제로 사인과 코사인은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위로 작용하느냐 아래로 작용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쪽 값을 나타낼 때는 뭘 쓴다? 이건 사인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일직선으로 당기면 내가 주님을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비스만 이렇게 당기면 더 어렵다는 거야, 힘을 주려면. 그래서 너희들이 과학을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원리 입각해서 배우면 왜 주워 달라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야. 내 뭐가 약한 거야? 유연성. 알았어? 뽑힘성이야. 왜? 자유전자가 없어 난. 이런 걸 주기함수라고 하듯이 주기율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자,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은 이 순서대로 누가 얘기했다고? 미스터 모. 그렇지, 미스터 모. 이분이 말씀하셨어. 그리고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같은 어느 줄에 있다고? 세로줄.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그래, 전자 배치가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걸 알아내면 된다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세로줄에 오도록,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기하고 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주기는 가로줄이야, 가로줄. 얘는 방금 전에 누구? 세로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주기는 가로줄이고 족은 세로줄인데 1에서 7주기까지 있다. 몇 줄? 7줄까지 있다. 그런데 세로줄이 몇 줄까지냐? 18줄까지 있어. 18번을 그어야 돼, 세로로. 알았어? 근데 니네 주기표 보면 뜩 봐도 18개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밑에 따로 2줄 나와 있지, 밑에, 맨 밑에. 그것들이 가운데 껴야 돼. 그러면 쭉 18줄이 돼. 왜? 니들은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쭉 써있지? 그래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8칸이거든? 쭉 보면. 그지? 그런데 중간에 쟤들이 들어가. 중간에. 그래서 저 안에 넣을 수는 없어. 세로줄은 아닌데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란타남 계열, 악티늄 계열 이런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걔들까지 포함. 쟤들을 볼 일은 대학교 4년 졸업할 때도 못 볼 거다, 아마. 그 정도로 비싼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들은 그냥 나트륨까지만 봐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 나트륨을 영원히 못 보고 하는 수도 있어. 고등학교 때 좋은 새 만나면 실험을 해주겠지만, 옛날에 그 한박구 선생님께서 그 실험을, 대필 실험, 위험하니까요. 나트륨 넣고 실험하다가, 이 나트륨이라는 놈, 물하고 반응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하거든요. 불꽃이 막 쫙 올라와요. 그 머리가. 진짜요? 예. 그 여학생, 아니야. 원래 그분이 머리가 없으시지. 없는데 옛날에는 머리가 없으시면 옆을, 머리를 이렇게 길러갖고 옆을 이렇게 넘기는. 알지?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그런 스타일이 유행했는데, 이제 불이 확 나니까, 이제 여러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실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애들도 있고, 뭐 저쪽에 장난치고 이런 애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떤 애가 소리가 확 하고 나냐면, 이렇게 본 애들은, 저 불꽃 셀 텐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반면, 그냥 돌려다 우연히 본 애는 깜짝 놀라는 거지, 여기에 오고서 훅 쏟아지니까. 그래가지고 비명 반, 그 웃는 애들 반, 막 놀래는 애들 반, 그 다음에 아쉬워하는 애들 반, 엄청난 애들이, 그때 그 실험 이후로 실험 안 했대죠, 애들. 왠지 위험해요, 이건. 자, 주기율표에서 금속은 왼쪽과 가운데. 니네 베이지색을 보면 알아? 왼쪽하고 가운데 쪽. 그 다음에 비금속은 맨 오른쪽에 위치할 거야. 그치? 근데 유일하게 비금속인데 왼쪽에 있는 애가 있지? 그래. 걔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알았어? 꼭 기억해놔. 알겠죠?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옆에 있죠. 쓱. 부끄럽네. 얘가 꼭 이런 게, 하긴, 사라져. 됐어. 현재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보세요. 읽어봅시다. 1주기 몇 조? 1조. 이렇게. 1주기 1조.
2주기 1족, 3주기 1족. 얘들이 다 몇 족이라고? 1족. 세로줄을 동족 원소라고 하고,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외워요, 보통.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1족하고 몇 족? 17족만 외우세요. 1족하고 17족만. 얘가 왜 그러냐? 왼편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남성의 성향이 강하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 여성의 성향이 강한 거지. 진짜 성흐름 얘가 최고죠. 안정한. 18족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비활성.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앞으로 금속의 반응성이니 비금속의 반응성이 이런 말을 쓸 텐데, 화학적 성질은 뭐가 움직이는 걸까? 맞았어. 무조건 모르면 전자라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얘는 전자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야. 왜? 아쉬울 것도, 남을 것도 없어서 그래, 얘들은. 완벽한 그 자체야. 니네 주변에 이런 애들 있잖아. 완벽한 그 자체. 있는 애들은 없죠.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죠. 니들 땐 누구예요? 아이돌이죠. 완벽한 그 자체가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없어요? 아이돌 저고요. 아하. 보면 행복한 사람 없어요? 보면 행복한 사람? 사람. 전 여친? 이름이 여친이에요? 야, 신기한데?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것도. 아, 그렇습니까? 보기만 해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늘의 정체를 알았어. 보세요, 여러분. 원자 번호가 전자의 숫자라겠지. 완벽한 전자의 숫자는 몇 개가 있을까요? 2개, 10개, 18개예요. 얘들이 완벽한 전자의 숫자다. 그러면 얘가 몇 개야? 11개지. 11번이잖아. 한 개일 리가 있겠냐? 11번이지. 11번은 2, 10, 18 누구 따라가겠냐? 전자 11개는 2개 따라가는 게 편해? 10개 따라가는 게 편해? 18개 따라가는 게 편해? 10개. 그럼 몇 개 잃어버릴래? 그래. 그래서 쟤들이 금속성이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성자 11개에 전자가 11개 있는 애가 전자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1을 띈다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시. 그 옆에 있는 12번은 전자를 잃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해? 자, 2개 잃어버려서 10개가 되는 게 편해? 아니면 6개 받아서 18개 되는 게 편해?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잃는 애들이 금속이라고 한다고. 알았어? 그럼 반대로 요 아르곤, 18번 아르곤 바로 옆에는 17번 염소가 있거든? 전자가 17개 있다는 소리야. 얘는 오히려 한 개 받는 게 편하지? 이런 게 비금속이라고. 이해 갔어? 그래서 전자를 받는 성질이 강한 걸 비금속성이라고 그러고, 전자를 잃는 성질이 강한 걸 금속성이라고 말해. 알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저러한 성질을 학교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주고 안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출제를 해. 안다고 생각하고.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둬야 돼. 금속끼리도 금속의 반응성이 있고, 야, 하다못해 물결에도 파도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있고, 어느 학교 가도 일진이 있는데, 계급이 없겠냐고. 금속들도 반응성이 있고, 비금속들도 반응성이 있어. 근데 금속은 전자를 누가 빠르게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려면 뭐가 출입해야 돼? 에너지가 출입한다니까. 모든 에너지의 출입은 전자가 받아서 전자가 내보내서 생기는 거야. 알았어? 에너지가 돈이야. 뭐라고? 에너지가 돈이라고. 그러면 전자를 내보내는 애들은 그 전자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가출한다고 생각하면 돼. 가출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돈 들고 나간다니까, 얘가. 근데 얘들은
밖에 있던 가출했던 애가 들어가는 거야. 너 가출했다가 어떨 때 들어가? 돈 없고 배고프면 들어가잖아. 돈 다 쓰면 들어간다고. 에너지의 출입이 그런 거야. 전자가 흡수하고 전자가 방출하는 거라고. 원자 내부에서 전자가 도망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도망가고, 외부에 있던 전자가 들어가려면 에너지를 방출하고 들어가는 거야. 누가 네 친구 중에 가출했다 돌아온 애가 돈 벌어서 들어왔다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그죠? 그냥 잘 데 없고 돈 다 써가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사죠. 우리는 규칙을 정하죠.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하나 나가는 애고, 둘 나가는 애고, 셋 나가는 애고, 가만히 봐요. 그 집안에 애들이 하나 가출하고, 둘 가출하고, 셋 가출해요. 근데 하나 가출했을 때고, 셋 가출했을 때고, 완전한 전자 배치 모양이 똑같다고 친다면, 몇 가출할 때가 더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세 명이 가출할 때가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셋은 분명히 등급이 있다는 거죠. 셋 중에 제일 먼저 가출한 애는요, 가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세 개가 동시에 하나 나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 나간다는 얘기는 첫 번째 나간 애가 두 번째보다는 에너지가 적게 드는 에너지를 갖고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들고 나가요. 왜 그러냐고요? 너가 엄마예요. 새끼가 3명, 8명 있는데, 새끼가 8명 있어요. 한 명이 가출했어요. 감시가 심해지겠죠? 아니, 네 입장에서, 애가 가출했어? 야, 얘 뭐 단둘이 하고 막. 네. 그런데도 가출하는 건 에너지가 상당히 있는 놈이죠. 그죠? 그리고 웬만히 돈을 모아서 나갔겠어요? 엄청나게 돈을 모아 나갔겠죠? 그럼 둘이 나갔어요. 자, 네 마음 어때요? 막 환장해. 둘이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도 세 번째 또 나간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의 소유자예요, 걔는. 에너지 엄청나게 들고 막 엄마 쌈짓돈까지 훔쳐갖고 나가는 거야, 걔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내보낸 애들이 둘 내보낸 애들보다는 반응성이 큰 거죠. 왜? 적은 에너지 출입에도 금방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1족, 금속의 반응성이 제일 큰 1족과 그 다음에 17족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런데 내가 얘를 이렇게 쓴단 말이야. 너희들이 외웠으니까 알잖아. 얘 몇 죽이야. 이렇게 알아두자. 얘들아, 2번보다 크면, 아니, 2번보다 작으면 1죽이야. 왜? 맨 위에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밑에 8개 있지. 10번보다 작으면 2죽이야. 10번보다 크면 3죽이고. 그 다음 맨 끝에 몇 번이야 또? 18번. 걔보다 큰 거 둘밖에 없잖아. 19, 20. 그죠? 18살 이상이면, 그죠? 미성년자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18 이상이면 원소가 2개. 그러니까, 20, 18만 알고 있으면 그 숫자가 어디 있으면 몇 죽이라는 거 알잖아. 근데 암기해야 되잖아. 이걸, 보라는 과학자가 수소의 원자 모형을 정말, 그냥 이론적으로 딱 그려서 발표를 해. 그러니까 보가 뭐냐면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가수? 실력은 있는데 곡이 딱 안 터져가지고 그런 가수였던 거지. 그러다가 얘가 그 전자들의 움직임을, 화학은 거의 전자의 학문이거든. 전자들의 움직임을 최초로 발표를 해. 전자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자.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 엄마가 아들을 좋아하는 감정, 하다못해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이게 사랑이야.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니들조차도 뭐 이러면서 뭐 뭐 이지랄하면서 뭐 요지랄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를 이게 사랑이잖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그렇죠. 이게 공통된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그걸 분명히. 그거 최초로 시작한 게 보호야. 전자들의 모형을 그리기 시작한 거. 근데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물리학자들한테. 이게 무슨 이론이냐. 뭐 지금 어떤 개념도 안 맞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야 막. 솔직히 그 사람이 그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냥 자기는 실험 값에 의해서 그냥 그걸 꾸몄거든.
근데 두드려 맞죠? 봐봐요. 창작을 하기는 어렵지만 비판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들이 누구죠? 영화평론가예요. 그 사람 바로 감독해라 봐요. 안 하죠. 만들어 놓은 거 비판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요. 아니면 중계하는 애들. 자기가 뛰어봐요. 축구장에서. 그날따라 발가락이 무좀 생겨가지고 발가락 요다가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쟤는 평소에 그거 갖고 그거 학교랑 똑같으니까요. 내가 숙제를 오늘 하루 안 해왔어.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루 안 해왔어. 근데 선생님이 사적인 감이 포함되니까 너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너 그래서 맨날 숙제 안 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 다쳐요. 진짜로. 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지. 비판. 그러니까 보호도 당한 거야. 자기는 전자 껍질 모형 원으로 표현하고 막 이랬는데 세상에 어떤 전자가 원운동을 하냐는 둥, 너는 뭐 파동에 대해서도 모르냐는 둥, 막 3대가 멸할 정도 욕을 쳐먹어. 근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요. 이 원자 모형, 야, 에너지를 양자화 시켰다니, 이 아이디어 훌륭하다. 그 다음에 또 주변 과학자들이 뭐예요? 대빵이 그러니까 막 비판했던 애들이 가만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 슬쩍 뒤로 빠지는 거죠. 그거 연결 뭐 슈퍼스타 K에 네가 나왔어 막 춤을 막 춰. 우리가 셋이 평론가야. 셋이. 그래서 네 춤을 보고 아니 어느 나라 춤이야 그거 뭐야 이거 뭐 얘가 소울도 없고 리듬도 없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막 이러면서 우리 셋이 막 비판하고 있는데 박진영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춤이다. 그럼 나가. 그럼 셋이 뭐야? 또 최고로 멋진 사람이 와서 칭찬했는데 우리가 뭐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보호가 또 아인슈타인 보네. 아인슈타인이 옆에서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보호가 빵 뜨거든. 근데 그 보호론이 나중에 잘못됐던 걸 알았지만 보호가 정말 숨겨진 수학자였어. 과학자인데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이 핵폭탄을 개발할 때 보호를 불러. 보호가 원래 독일이거든. 근데 하이델베르 그런 하이 히틀러 걔한테 잡혀갖고 국가에서 못 받아놨는데 보호는 이렇게 오스트리아로 숨어 지내면서 돌아다니다가 미국으로 와. 그래서 도움을 주긴 해. 원폭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론을 듣냐면 이런 이론이야. 중심에 점을 찍으면 이게 핵이야. 근데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한 거야. 전자는 절대 원운동을 못해. 알았냐? 전자는 지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과학자들이 이거 설명할 길은 없고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보호는 낼름 이렇게 쓴 거야. 이래 저기 실험값이 맞으니까 여기 전자 돌지롱 이런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주기율표를 설명하는 데는 그만인 거야. 무슨 얘기냐고? 내가 지금 원을 하나 그랬지. 이 원의 개수가 주기인 거야. 원 몇 개 있냐 얘 지금. 하나 있지. 이게 1주기야. 그리고 전자 몇 개 도냐? 하나 돌지. 이건 핵이고 전자 하나 돌면 수소를 표현한 거야. 내가 그럼 요렇게 그리면 이거 몇 주기라고 할래? 2주기. 그리고 조심해야 돼. 이걸 전자가 하나 돌면 1주기라고 해. 맞아. 2개가 도는데 이거 1껍질에 2개 돌면 다 도는 거야. 그게 끝이야. 왜? 1주기는 원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알았어? 1주기는 원소가 2개밖에 없잖아. 이게 끝이야. 얘는 이렇게 꽉 차면 무조건 18주기라고 해야 된다고. 근데 니들이 이거 맨날 틀린다고. 1주기 2조기를 난리 난다고. 1주기는 몇 족과 몇 족밖에 없는 거야. 1족과 18족밖에 없는 거야. 이해갔어? 그 다음엔 이제 얘를 표현하는 거지. 선생님이 이렇게 원을 돌려볼게. 그럼 원을 몇 개 그렸어 내가 지금? 2개. 그럼 몇 주기라는 거야? 2주기.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전자 하나 그리는 거지. 이러면 이 원소의 전자는 하나, 둘, 세 개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우리가 부를 때는 몇 주기? 2주기. 몇 쪽? 1족이라고 하는 거지 저게. 저게 3번 리튬이야. 이해가냐? 원 2개 그리고 점 하나 찍음으로 인해서 점은 몇 개가 된 거야? 3개가 된 거지. 근데 내가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더 그려봐. 2주기. 2족인 거야. 외곽의 전자가 2개니까 2족인 거라고. 그럼 이건 4번 베릴륨이야.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자, 중요한 건 얘야.
이러면 3족이라고 하고 싶은데 3부터 12는 빼는 거야. 3족부터 12족은 오비탈의 어떤 이론 진학,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 오비탈 이런 쪽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야. 정말 빼버리고 얘는 순수하게 전자 3개의 화학적 성질을 지닌 애들인 거야. 얘들은 3족, 4족, 5족, 6족, 12족까지 1개 내지, 그러니까 2개 내지 1개 정도의 화학적 성질을 지닌 특이한 놈들이야. 족이 서로 다른데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그 쟤들을 전이원소라 해서 빼버려. 근데 얘는 달라, 쟤들하고.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10을 붙인 거야, 애들이. 이건 3족이 아니라 몇 족? 13족이라 하는 거지. 이러면 니들 읽어봐. 껍질 하나, 둘, 2주기, 13족, 5번, 풍속, 이러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족일 거 아니야? 14족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렇게 채웠어, 얘들아. 이랬더니 외곽에 전자가 몇 개가 된 거야? 8개. 이거를 뉴렌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8개 채웠지? 9개째는 규칙성이 넘어간다는 거. 그때 한 거야. 걔가 옥타브서를 그래서 얘기한 거라고. 걔는 순수하게 원소가 8번째, 그거 봐라. 둘 해놓고 8개 딱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성질 안 나타나는 거야. 처음의 성질로 돌아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옥타브서를 걔가 얘기해. 걔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알아낸 거야. 여기까지 있으면 안 맞아. 그지?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얘는 2주기의 전자가 꽉 찼다 해가지고 18족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 봐라. 이제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야. 이렇게. 얘는 껍질이 몇 개냐, 그럼? 3개. 이 다음부터 3주기, 1주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얘는 하나, 둘, 셋, 3주기. 이 빨간색 껍질이 잘 봐. 핵으로부터 제일 멀지. 핵으로부터 멀면 이렇게 생각해. 여기 있는 빨간색의 전자가 제일 잘 도망갈 수 있어. 잘 도망간다는 말이 뭔지 봐봐. 전자가 도망가기 쉽다는 건 전자는 도망갈 때 에너지가 필요하지. 자, 너희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야. 어떤 학생은 가출하는데 10,000원만 있으면 가출하는 애가 있어. 근데 어떤 애는 1,000원만 있어도 가출을 해, 애가. 어떤 애는 100만 원이 있어야 가출을 해. 누가 가출하기 제일 쉽냐? 1,000원이지. 걔가 여기 있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핵이 이 전자들을 못 가게 잡는 역할을 해. 왜? 핵은 플러스고 이 전자들은 마이너스니까. 근데 그 중에 제일 힘센 애가 얘라는 거야. 핵과 멀리 떨어진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아. 그런 애들은 이 핵을 벗어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어. 힘이 세니까 1,000원만 주면 얘 오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애 어떨까? 흰색에 있는 애들은 제일 가깝지, 핵과. 이네들 막 가출 한번 하려면 막 3,000만 원 이렇게 드는 애들이야. 얘는 막 2,000원 있으면 바로 나가고 그러는 애들인데. 그래서 봐. 이 껍질이 보호가 뭐라고 했냐면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써. 전자의 에너지 준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으면 요거 껍질이 전자가 도는 길이라고 했잖아. 요거 1주기 1족 수소지. 그러면 니들 봐봐라. 수소가 만약에 이거밖에 없다면 얘는 도망간다, 잡혀온다, 2가지 에너지 경우밖에 없어. 이 세계는 똑같고. 알았어? 그런데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가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딱 그때 당시에는 가시광선 영역밖에 볼 수 있는 능력치가 없었거든.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보지도 못했어. 그 정도로 분광하게 발달하지 못했거든. 근데 딱 수소를 갖고 실험을 했더니 RGBV 색깔 4개가 딱 뜬 거야. 뭐야? 그린, 블루, 바이올린, 보라색. 그렇게만 딱 뜬 거야. 근데 생각해봐라. 이 색깔이 뭘 뜻하는 줄 알아? 에너지야. 에너지. 그럼 적어도 이 4개라는 건 뭐냐? 얘가 도망간다, 들어간다 할 때 들어가면서 내는 에너지거든, 이게. 들어갈 때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그게 찍힌 거야. 알았어? 밖으로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한 종류가 아니잖아. 몇 종류야, 지금?
내중류잖아. 신기한 거야. 전자는 하나밖에 없는 애가 내중류의 빛을 방출한다는 건 경우가 뭐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지.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후학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전자들이 한꺼번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 딱 하나가 찍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찍혔지? 그렇다면 수소조차도 주위에 전자가 머물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되게 다양한데 알았냐? 평상시 수소는 여기만 돌고 있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바닥 상태라고 얘기해. 바닥 상태. 너희들은 지금 여기 있는 원자들이 원소들이 다 바닥 상태라는 것만 기억해. 알겠지? 가장 안정한 상태부터 전자를 채워가는 거지. 요 그림을 보니 가장 안쪽 껍질은 전자가 최대로 몇 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야? 2개. 그 다음 노란색 껍질은 8개. 그 다음 빨간색도 8개야. 이런 식의 안정한. 근데 실제로 채워보면 빨간색부터는 이제 18개의 전자가 채워지고 막 이래. 지금은 그런 거 보지 말고 바닥 상태에서 20번까지 전자를 채울 때 이렇게 채운다. 그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니들이. 자, 내가 여기까지, 칼슘까지. 그리라고 하면 너희도 그릴 수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그려라. 중심에 얘를 쓰고 이렇게. 왜? 12번이니까 핵이 양성자가 12개 있겠지? 자, 얘는 몇 줄기야, 보니까. 자, 요 껍질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 그 다음 몇 개 들어가? 8개. 이제 그럼 총합이 10개잖아. 12번이야. 그럼 마지막 껍질에다 전자 몇 개만 표시하면 돼?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보전자 껍질이야. 이해 갔어? 그걸 점으로 다 찍어주는 거지. 알았어? 그럼 우리는 얘만 찍어보자. 1종만. 자, 우리 리튬 찍어봐. 수소 찍어볼까? 수소. 이렇게. 됐지? 리튬. 이렇게. 됐지? 2주기잖아. 주기만 찍어보자고. 나트륨 몇 주기야? 흰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칼륨은 몇 주기야? 4주기지. 이런 식으로 웃자, 웃자, 웃자. 이렇게. 됐지? 자, 여기에 전자를 표현하자. 수소 하나. 됐지? 그 다음에 리튬 하나, 둘, 그 다음 뭐야? 하나. 그 다음 얘도 하나, 둘, 여기에 몇 개? 8개 찍고 여기에 몇 개? 하나. 얘도 해고 하나. 그러면 얘들로서는 최외곽이 그림 색깔을 잘 봐. 어떤 색깔의 에너지가 제일 높아? 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 높을 것 같아? 맞아. 핵으로 또 뭘수록 이렇게 색깔로 말하려니까 불편하지. 도어가 이름을 줘줬어. 뭐라고? 흰색은 K라고 한 거야. 알파벳 순서를 얘기해봐. 어렵겠지만 K 다음에 뭐요? L이지?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면 이게 수소의 전자 표시야. 원 하나에 점 하나가 K의 1 이렇게도 표현된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K의 2개고 이렇게. 그럼 KL 2주기 1조. 다시 얘는 KL의 하나 이렇게 3주기 1조. 얘 표현해봐. 2 L에 8 M도 8 이렇게 표현. 이해 갔냐? 니들 빼고 니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앞에 있던 기득권자들이 다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야. 정말 니네 배신감 들죠. 와, 씨, 우리 없을 때 저런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기득권이 들어가려면 알아야죠.
너네들 보면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들어가면 네가 외국 나가면 너네가 제일 불편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호텔 들어가잖아?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바우처 가지고 가서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공항에 내려서도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누가 안 알려면 모르잖아. 자, 근데 옆에 있는 놈은 몇 번 오고 왔다 갔다 한 거야. 걔는 딱 내리면서 걱정도 안 해. 왜 이렇게 힘들지 막 여유롭게. 근데 처음 온 놈은 즐길 새가 없는 거야. 땀만 나는 거지. 어디로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누가 자꾸 미리 국자로 끌고 가면 어떡하지? 근데 몇 번 와본 놈은 내 뒤에 붙어 따라와. 괜히 듬직해요. 그래. 쫓아간단 말이야. 봐라. 이런 거 안 배우면 이거 확 들어가서 벌벌 떠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런 것까지 쭉 나온단 말이야. 물론 학교에서 니네가 이걸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슬쩍 언급하면 저거 아는 내용인데 라고 그 다음 수업에 관심이 가지는 거야. 계속. 알았어? 지금 원으로도 표현했고 내가 기호로도 표현했거든. 이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애들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전자. 그래서 얘들은 최외곽이든 어디든 가장 바깥쪽 전자가 한 개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쭉 보면. 그지? 그 외곽에 전자가 한 개 있으니까 이걸 뭘로 쓰지? 족? 얘가 족을 쓴 거야. 알겠어? 다만 하나는 1족, 두 개는 2족, 세 개 조심해야지. 세 개 몇 족? 13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세 개부터는. 얘들이라 부르면 안 돼. 거기 10만 붙이면 되는 거지, 쭉. 알았어?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자, 얘들아 봐봐. 얘 색깔 다르지? 얘는 성질이 달라. 1족인데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출제자들이 이걸 놓칠까? 안 놓치지. 여기 맨날 집어넣고 성질이 동일하다. 틀린 답이지? 알았냐? 근데 슬쩍 넣고 하도 그런 거 많이 내니까 넣고 외곽의 전자가 동일하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잖아. 최외곽 전자가 똑같잖아. 내가 표현하는 말. 얘한테는 흰색이 최외곽이고 얘는 노란색,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이지. 거기에 있는 전자의 숫자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할 거야. 무슨 전자수라고? 그런데 잘 봐.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 그래가지고 최외곽의 전자가 이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이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왜?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있으면 이온이 돼도 플러스 1일 거니까. 알겠냐? 그래서 얘를 원자가 전자수라고도 해. 뭐라고 한다고? 원자가 전자수. 이때 가짜가 바깥쪽 가짜가 아니야. 값어치 가짜야. 한자로. 전자로서의 값어치라는 전자가 몇 개냐? 그러면 외곽에 있는 전자만 값어치를 하는 거야. 얘들 다 몇 개냐? 최외곽에. 한 개지. 그거 똑같잖아. 그래서 최외곽 전자도 같고 원자가 전자도 같고. 그래서 이걸로 또 빌미를 삼아서 함정에 넣는 게 얘들이야. 13족. 13족은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라고? 3개. 그렇지. 원자가 전자수는 3개라고. 똑같다고.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똑같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달라져. 얘가 몇 족이지? 18족. 18족에 잘 봐. 18족에 헬륨, 네온이 있지. 얘들의 최외곽 전자가 같냐 다르냐? 그쵸. 헬륨은 몇 개인데? 헬륨은 2개. 네온은 8개. 다르잖아. 다르잖아. 같은 18족인데 그래서 낸다니까 이거를. 얘들은 같잖아. 최소한 원자과 전자도 같잖아. 그럼 잘 봐. 최외곽 전자가 2개, 8개, 8개. 맞지? 근데 얘가 화학적으로 활발하냐, 비활발하냐? 비활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자 이동이 없다는 얘기야. 전자 이동이 없다는 건 이 집안 자식들은 가출을 안 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걔들이 안 하겠냐고. 100억 주고 그럼 나가겠지. 그런 무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자 이동이 없다. 화학적 성질이 없다. 그래서 얘들은 최외곽 전자는 2, 8, 8로 다르지만 부끄럽다.
둘, 여덟, 여덟로 다르지만, 결정적일 때. 그냥 쓸쓸하다. 됐어? 둘, 여덟, 여덟로 최고각 전자수가 다르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선생님 말한 거 봐봐. 최외각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는 같은 말이야, 얘들아. 1족부터 17족까지는 알았니? 물론 3족부터 12족 빼고 단주경에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얘들은 똑같은 말이지만 18족만은 얘만 잘 봐. 2번 헬륨, 네온, 아르곤이야. 자, 최외각 전자의 수는 2개, 8개, 8개 맞지? 근데 원자가 전자수는 18족은 모두 이렇게 부르는 거야. 화학적으로 어떤 성질을 띌 수 있는 전자가 없다고 봐야 돼. 얘들은 왜 안정한 전자 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되려고 쟤들이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는 받는 거야. 알았니? 이게 화학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재밌게 하려면 이거 외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봐봐요. 리나가 해봐요. 해봐요. 리나가 큰 루비를 세벼서 어디로 쳤어요? 프랑스로 쳤어요. 이렇게. 그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외우고 싶으면 리나인데 성이 뭘 것 같아? 홍씨, H. 홍리나가 큰 루비를 세벼서, 그죠? 프랑스로 쳤다. 그럼 얘들은 좀 어거지가 많아요. 아스타틴까지는 가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까지만 외우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옛날엔 얘가 요오드였다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문장이 완성돼서 나도 뿌듯했지. 봐봐요. 풀 뜯는 플로리니까 풀 뜯는 염소를 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오딘이야. 그래서 풀 뜯는 염소를 봐. 그래서 좀 말이 하다 맘 나는데 그냥 그렇게 알아도 풀 뜯는 염소를 봐. 여기서 야, 리나 칼로세라고 불리는 리나가 큰 루비를 세워서 프랑스로 튄 애들은 금속이라고. 그럼 지들 혼자 물질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얘들은 누구야? 불 뜯는 염소를 부어. 얘들은 다 비금속이겠지? 그래서 원소로 존재하고 싶으면, 물질의 원소로 존재하고 싶으면 아래 첩자가 붙어야 돼. F2, Cl2, Br2, I2. 이때 F2가 불소기체거든? 기체야. Cl2도 기체야. 기체들은 공기 중에서 색깔을 띠고 움직일 수 있어. 다망생명 황록색이야. 뭔가 색깔을 띄었지? 유독해. 색깔을 띈 기체는 무조건 유독하니까 도망다녀. 물론 색깔 안 뗐으니까 백해 우리 몸에 조건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화생방 훈련 알죠? 그 전쟁터에서 생화학무기를 쓸 때 걔들은 색깔을 띄는 걸 띄울까 안 띄는 걸 띄울까? 그렇죠. 유독 기체인데 안 띄는 걸 띄워서 사람이 죽어요. 그 유독한 기체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공기보다 무거워요. 생각해봐요. 공기보다 가벼우면 쏙 쏘면 저 위로 날아가 버리면 얼른 걸어다니다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산 위에서 요만한 물컵에다가 마이신 같은 거 하나 탁 넣어도 생화학 무기가 돼요.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다 죽어. 사람만 죽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그게 있을는지 나는 못 봤는데 여튼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 죽이는 거야. 그게 생화학 무기거든. 근데 얘들이 다 색깔을 띄었어. 근데 브로민이 액체야. 아이오딘이 고체야.
아까 이제 선생님이 잠깐 물질 설명할 때 했지만 요런 것들까지 가는 게 우리 뒷단계야 지금. 알았니? 그 뒷단계 가는 게 그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주기하고 조까지 다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걸 한번 또 볼게. 오늘 봤던 걸. 알겠지? 가볍게. 가져가도 뭐 써놓고 연습해도 괜찮아. 다음 시간에 시험지 딱 주면 니들이 쓰면 되니까. 알겠지? 마치 니들은 잘하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기도 잘하고 오지 마라 씨.